오늘 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은 한미 관세 협상 그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저도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금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어 약간 좀 그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뉴스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주가에 대한 등락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집중된 그런 부분에서 보기 위해서 뉴스, 이슈 이런 쪽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씩 둘씩 그 준비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 3포인트 마이너스였어요. 코스닥은 정확히 보합으로 끝났네요. 오른 것도 없이 내린 것도 없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손바뀜만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아마도 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관망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죠.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3포인트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등락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으로 끝난 그런 상황이고 실제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 금액이 또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조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324억을 매도했고 기관들은 1969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쌍끌이 매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서 좀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나오진 않았다.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7천억 이상을 매수를 해서 주가에 이제 훈풍을 좀 불어넣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었지만 실제 다시 또 매도를 하는 거 보니까 실제 그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외국인 매도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금액이 324억 바로 그 전날에는 근 2천억 팔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관망 모두 관망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34원, 1,433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고요. 그 부분에서 1,500원 가까이 있었던 환율이 좀 툭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됐구나. 옛날만큼 1,300원, 1,200원대역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은 있죠. 그렇지만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업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기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뒤로 미뤄라. 좀 유예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겠죠. 매장을 가보면 텅텅 빈다. 들어올 수 있는 물품들이 적은 거예요.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집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전보다 뚝 떨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하면 맞습니다. 그러다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겠죠. 물론 이제 전체적 부분에서는 미국의 이 부채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관세 정책, 정책적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국 내의 일자리에 대한 창출 이런 것들은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제 글로벌 경제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있는 상태거든요. 자, 뉴욕주 12개조 트럼프 관세 중단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대변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물건에 대한 부분과 유통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네, 라인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고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시면은 실제 그 뭐 종목 상담 아침부터 종목 상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종목 상담 이외에 다른 내용들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하나씩 다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자리 한번 보여주시고요. 미국 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표 이게 오늘 금요일 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SK하이닉스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원. 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수가 관망세였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쫙 하고 밀어 올려지는 이런 부분을 기대했었는데요.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눌려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수 자체적으로도 마이너스 3포인트로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업황,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각광을 받고 있는 뭐 조선주나 아니면 그 이외의 업종 이쪽은 그래도 올라온 그런 여건인데요. 대체적 부분에서는 좀 눌려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통상 압박에 대한 부분과 임박되어 있었던 이 상황에서 조금은 관망 모드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매출은 17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7조 원 이상이면 이게 1년치 아닙니다. 1년치 아니고 1분기에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뭐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잘 선택한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체의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시장을 2,500포인트 인체 재돌파했는데 2,600, 2,700, 3,000포인트까지는 가야죠. 그죠? 빠르게 3,000포인트를 가는데 혁혁한 그 공로를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기를 기대 한번 해봅니다. 자,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전망치가 상회한 그런 여건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것, 환율은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환율이 뭐 새벽 2시까지 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1,435원 요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433원 34원, 35원. 오늘은 기아 자동차 있죠? 기아와 신한지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들 구매해야 될 기업들이 미리 땡겨서 구매한 그런 여건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에서 기대치가 상회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예상치보다 예상했던 그 실적을 상회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있어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올해 전체에 대한 실적 이런 전망치가 기대 수준 아래에 있다면 주가가 뭐 수익이 많이 나도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체크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현대자동차 어제 실적, 뭐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내보냈지만 현대차도 1분기 매출 44조, 날개단 미국 판매.
근데 이 날개단 미국 판매가 향후에 또 이렇게 될지 이거 의문점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현대차도 매출 전년비 9.2% 증가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판매량 감소에도 1분기 최대의 이 실적을 냈다라는 거. 영업이익이 뭐 2.1% 증가했다. 전년 대비해서 뭐 어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상 없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향후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추구해서 그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봅시다. 자, 한미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뭐 7월 이후로 7월 이후에 협의에 대한 여건 이런 쪽을 룸을 만들어놨다라고 우리나라 측에서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에서는 뭐 내주 쪽 그러니까 다음 주 쪽 안쪽에 실제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태지만은 어쨌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뭔가를 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진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이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좋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그런 상황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그런 이 협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양쪽에서 다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여건이 뒤로 약간 좀 밀리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확인을 해서 유튜브 아니면은 그 제 자료 이런 쪽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방위비 분담, LNG 투자에 대한 부분, 조선업 투자에 대한 여건들, 요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의 대응 전략이 오늘 하루 지났는데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관망세에 있게끔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증시가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빗대서 더 크게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저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5월 달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게 좀 세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 12조 원대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행 체제에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안정을 취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부양책에 제일 좋은 것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제일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과거의 통계치로 보면은 건설 쪽에 이렇게 붐업을 일으켜서 내수를 부양시키고 그다음에 경기를 진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좀 종전이 마무리되고 거기에 대한 재건 시장 이런 쪽이 쭉 열리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 봅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도 성장 업종으로 보니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에 어제는 조정을 받고 등락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적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조금씩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막 사는 거 아닙니다.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수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세계 그룹이 조금 좀 그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분이 이제 그 신세계 쪽의 이 요청에 의해서 지금 방한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경력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수, 수출, 동반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를 했는데 전망치의 0.2% 하회해 있다,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분기 반에 또다시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고 그냥 딱 얘기를 하면은 이전부터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부터 안 좋은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이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경기 진작책, 부양책 이런 쪽이 좀 더 세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것도 봐야 돼요. JP 모건이 리포트를 냈을 때에 파장이 조금 크기 때문에 항상 저도 보고 있는데요. JP 모건은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를 0.7%에서 0.5%로 또 하락을 시켰어요. 지난 8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0.9에서 0.7로 내렸는데 또 0.7에서 0.5로 0.5에서 지금 0.2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의 성장률. 이 0%의 성장률은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체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관세적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성장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JP 모건은 한술 더 떠서 전망치를 더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이쪽 그리고 전체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약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는 내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내수에 대한 여건에서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려갈 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백화점 업종들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세계 그룹에 대한 유통에 대한 여건들이 움직여서 올라왔다라고 빗대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수급력이 이렇게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점을 조금 세워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제도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맞겠나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물론 어제 시간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는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다우, 나스닥, S&P 지수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봤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이 차트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 차트가 있네요. 이게 토마토 시스템인데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기준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 여건에서 종목 몇 개를 좀 한번 볼게요. 어제 그 웹툰 관련되어 있어서 업종이 좀 이렇게 올라온 그런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요거 미스터 블루 한번 봐보세요. 미스터 블루가 뭐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이전에 괜찮았었는데요. 주가가 내리다 동전주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어디서 올라왔는지를 보시면 딱 맞아요. 지금 주가 자체적인 여건에서는 여기 기준선, 요게 이제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황금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실제 여기서부터 움직인 건 맞잖아요. 제가 좀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움직인 건 맞잖아요. 이게 바닥이거든요. 바닥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기준선.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요 수익과 지금 현재의 수익은 또 다를 거예요. 저는 향후의 수익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이 위쪽의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적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추적하는 여건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시장을 추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 황금 라인 1년선 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는 게 맞겠다. 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냐면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 물량 수급 조절을 해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움직인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다시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여기 황금 라인이 여기 있죠. 가격적 부분에 요거는 KRX 차트로 볼게요. 왜냐하면 넥스트레이드까지 해놓으면은 주가에 대한 왜곡이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KRX 차트로 좀 보는데 이게 황금 라인.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이 아니라 이 위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황금 라인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봐보자. 이렇게. 그렇죠. 여기의 수익,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움직인 수익. 이제 조금 좀 그 느낌이 오시나요? 요 수익보다는 현재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요? 가격적 부분은 이렇게 N자로 움직이는 여건이 좀 더 크게 나온 거예요. 자, 규정을 세우고 우리는 기준점만 보면 돼요. 투자 여건에서 제가 시장에 대한 내용과 글로벌 시황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될 거고 현재 추가 경정 예산에 의해서 내수가 부양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고 이런 쪽을 지금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전체 큰 흐름을 보는 거고요. 큰 흐름에서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할 때에는 그 매매에 대한 시점과 기준점,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저는 1년선을 두고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여건에 종목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 요거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지금 생각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요 종목은요. 현대무백스에 대한 종목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1년선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됐네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디테일하게 한번 봐봅시다. 가격적 여건에서 여기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확인됐어요. 요거는 현대무백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사는 요 부분보다는 이 공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왔으면은 흩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윗골이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챙겨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분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내렸어요. 근데 어디에서 반등을 하게 되나요? 정확하게 요 부분에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은 기준을 어디서 세워야 돼요?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황금 라인, 이 황금주는 황금 라인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여기에 지지 라인을 받고 또 올라오는 그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조금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주말 동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목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찾아진 종목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나요? 아침에 조금 시황적 얘기 이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황적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종목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말 동안에 우리는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 이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161890이라고 한국콜마는 지금 화장품 업종에서 지금 잘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여기입니다. 그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보다는 여기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일 거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서 한번 눌려서 움직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매매에 대한 여건에서는 황금 라인 그리고 수익을 내는 공간 확인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익과 목표치를 낼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아침 7시 반은 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한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 종목이나 이런 쪽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면서 가격적 여건에서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안 나왔는데 금방 자 나와라. 봐보세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황금 라인에서 움직인 거고 눌렸다가 움직인 거고 작지만 종목 안쪽에서의 움직임은 눈에 보였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N자형을 그리고 움직인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10% 수익만 찾으면 돼요. 그쵸? 이 10% 수익을 찾아서 몇 개를 찾으면 되죠? 10개. 10개. 네. 10%짜리 10개 찾는 게 훨씬 쉬워요. 100%를 만드는 것보다. 자,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윤식님께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끝날 시간을 아시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봐주시고요. 그것도 있다. 월요일 날 제가 7부 하거든요. 11시 반, 12시 반 요때에 제가 굿잭전을 진행을 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은 주가 차트를 보는 법을 그때는 지금 1시간 좀 더 넘게 할 수도 있는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때 조금 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오늘 그 최근에 미국 시장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뉴스 이슈 이런 쪽을 잘 추적하시고 순환매가 빠른 그런 상황이니까 순환매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다려서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을 축적하고 응축한 부분에서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각각의 방법적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금요일 큰 수익 만드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